제가 정치인 관계자들을 꽤 만나봤습니다만 하나같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조선족 출신 귀화자 혹은 조선족들이 정치 성향은 일관성이 없다, 의리도 없다라. 요즘 들어서 저희 단체는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한조선족들의 입장이 어디까지 더 추락될까?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제한조선족 단체들이 보여지지 않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실체를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오픈하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즘 슬슬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많은 제한조선족들은 민간단체라고 하면 뭐지? 축구 동아리인가? 음주가무 모임? 정도로 인식하시는 분들 많고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 많다 보니 충분히 그런 여론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안좋은 이미지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당연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육성으로 저에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해드리고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민간단체란 개념을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간단체란 그냥 우리끼리 술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런 개념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같은 거대 단체를 제외하더라도 산악회, 스포츠 같은 분야의 민간단체들도 그들이 순기능이 상당합니다. 주요 활동은 아무래도 명칭에 따라서 등산이나 스포츠 같은 분야로 이루어지지만 머릿수가 2자리 넘어서 3자리까지 도달하면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3자리 수는 당연하고 그 이하의 2자리 수만 해도 구의원, 시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도시 시장이나 비서실장 같은 분들과도 친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크든지 작든지 정치계의 인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 해당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의 이익에 따라서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해당 정당 혹은 정치인이 라인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로 인해 접수되는 정보의 양과 혜택이 남다르죠. 이번 대선만 봐도 제가 손가락질하는 제한동포 일당들만 봐도 뻔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라인에서 한민족 위원장으로 위촉받다가 슬슬 분위기를 보고 대선 마감에 이를 때 윤석열 영등포 구역에서 기웃기웃대다가 지들끼리 제한조선족 전체를 대표한다면서 지지선언 해대고 다른 인간들도 60만 제한조선족들을 대표한다면서 이재명 지지선언 해버리죠. 저희 쇼츠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조선족 단체들이 너도 나도 제한조선족들을 대표한다면서 나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이 나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익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 단체도 이런데 유권자 연맹이나 특정 협회 같은 개념이면 동호회 같은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성 활동을 의미하기에 정책 토론이나 기타 분야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해당 단체와 협회 이익과도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한조선족 단체들 중 별 듣보잡마저 너도 나도 조선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나대기도 합니다. 즉 머릿수가 많을수록 우세를 가리기에 별별 듣보잡들이 조선족 파리에 급급하지만 정작 조선족들 공공이익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물을 빼먹고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제가 정치인 관계자들을 꽤 만나봤습니다만 하나같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조선족 출신 귀화자 혹은 조선족들이 정치 성향은 일관성이 없다, 의리도 없다 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은 되지만 기분이 나빴죠. 왜냐면 제가 만나본 정치인 관계자들 치고 허풍만 가득하고 의리가 없는 건 매 한 가지였거든요. 정치계에서 밥 먹는 인간들이 의리가 없다는 건 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 건 해당 관계자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편견이 생겨서 저한테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체장들이 조선족들의 공공이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적 있나요? 백날 앵무새 마냥 되풀이한 이미지 개선 타령 제외하고 말이죠. 솔직히 조선족들이 비자 완화돼서 대한민국에 대량 유입된 지도 15년 넘었고요. 조선족 1세대를 따지면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이미지 개선 타령도 10년도 더 지난 구호입니다. 초반에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죠. 하지만 제가 가리키는 건
상위 랭크에 존재하는 조선족 단체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SNS 활용하면서 본인들이 봉사활동 영상을 공유하는 것 제외하고 다른 비전이나 마케팅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단체장과 그 측근에 해당되는 분들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딱히 들으신 적 없을걸요? 왜냐면 단체의 봉사활동이나 SNS를 이용한 마케팅은 공공이익을 위한 명분이지만 실제로 특정 개인이 이익으로 이용되니까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그 행위가 소중하니까 기본 베이스로 당연히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외 시간은 어떻게 조선족들에게 이미지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할까, 또한 어떻게 사회에 널리 알릴까, 어떻게 대중매체에 조선족들의 진정성을 어필해서 사회에 송출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앞으로 제한조선족들에게 다가오는 다방면의 위기와 대처 방식, 그리고 타파해야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요. 이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민간단체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단체는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한조선족들의 입장이 어디까지 더 추락될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뭔 소린가 싶죠? 아마 헛소리라고 치부하시죠? 저는 그래서 현재 조선족 단체의 순기능이 의심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건 저희 개인적 추측이지만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다음해 초쯤에 끝난다고 예상합니다. 솔직히 누가 이기든 지든 떠나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양측 모두 다 상당히 클 건 분명하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전쟁이 끝나면 국가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 영향으로 각 수교 국가들과의 왕래가 정상화되죠. 그러면 텅텅 빈 국고로 인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하죠. 그 수단 중 하나가 자국 인력을 수출하는 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고려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고려인들의 입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히 저는 세 텀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일단 싹 다 집어치고 그들의 이미지가 넘사벽인 것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부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말로는 5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면 그들을 초청하는 숫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때를 대비해서 제한조선족들과 귀화자들이 그에 따른 대책이 존재해야 하는데 당신들의 단체장은 뭐라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듣는 정보도 존재하지만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뻔할 뻔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